순환미를 가볼게요. 아니. 아, 순환미가 아니에요. 자 봐. 일단 7번은 열심히 풀면 되고, 일단 열심히 풀면 되고, 아무튼 나는 뭐 영어 쓰는 거 좋아하니까. 얘에 대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있는 거지. 텔레스코핑. 내가 발리에서 듣던 영어 발음이야. 인도식 영어 잘해요. 이렇게. 얘가 뭐였지? 이렇게? 얘가? 두 개. 오. 오. 어떻게 기억하지? 너가? 뭐라뇨? 여기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제 유도하는 거는 개차수열 일반항을 가지고 이제 하면 되긴 한데, 그러니까 얘는 굳이 연역적으로 하지 않아도 너네가 다 알잖아, 저건. 맞지? 그냥 나열해서 이렇게 슥슥슥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맞지? 고1 때부터 하던 슥슥슥. 그 아무튼 얘를 이용해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저런 문제 같은 걸 처음 맞닥뜨리게 되면 이런 상황이잖아. 두 개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면 연속해서 지워지지 않거든, 저게. 더 써보다가 더 써보다가 결국 다 쓰고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근데 얘를 항상 수학은 이전에 했던 걸 가지고 다음 걸 유도한다. 그럼 얘를 이렇게 하면 되지. 이웃한 두 개로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저 1번을 두 번 이용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너 한 번, 너 한 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결국은 아래 끝이 직전항, 윗 끝이 다음항 이렇게 두 개 남는 거라고 하죠. 결국 그러니까 양 끝에 있는 두 개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an 더하기 2 빼기 a2 이렇게 살아남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는 an 더하기 1 빼기 a1 이렇게 두 개가 살아남는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양 끝에 있는 거 안쪽으로 하나씩 더 살아남는다. 그러면 얘는 거의 암산되지 않나? 일단 얘가 부분 분수를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이렇게? 그러면 안쪽으로 하나씩 더 남는다 그랬지? 그러면 답이 1, 2분의 1 빼기 9분의 1 빼기 10분의 1. 그냥 저렇게 답을 쓰면 되겠지. 와.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뭐 계산 테크닉 정도인 거니까. 그 다음에 11번. 11번. 자 봐. 등비수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들어있는 건 열심히 계산해도 되긴 해. 그러니까 뭐냐면 잘 생각해봐. A랑 그냥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 계산의 기본은 결정 조건이야. 식 두 개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물론 풀리지. 그러니까 풀리는데 쓸데없는 매몰 비용이 발생되긴 하지.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플러스 알파의 사고를 좀 하면
얘는 등차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인 건데 생각해봐. 지금 처음 주어진 게 이 넷의 합이지. 저렇게 끊으면 전부 다 넷이지. 그러면 얘네들의 합을 T1이라고 해봐. 얘네들의 합을 T2라고 해봐. 얘네들의 합을 T3라고 해봐. 저 T1, T2, T3가 뭘 이루지? 등비수열을 이루지. 공비는? R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어차피 나보고 얘만 구하라고 돼 있잖아. 얘가 얼만 거지 지금? 4. 얘는 얼만 거야? 얼마지? 12. 저 답인 거지 그러면? 그럼 저기에서 등비를 등차로 바꿔도 어차피 내용은 똑같다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얘는 그냥 어쨌거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도 간단하게 설계를 해보면 이런 구조야. 맞지? 얘가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보여? 이 주어진 식에다가 전체 시그마를 취해주면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저렇게 되지. 맞아? 그럼 얘가 얼마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서 뭐가 결정돼? P값이 결정되겠지? 답이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가 묻고 있는 거랑 결정 조건을 이용하면 지금 P값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P값이 결정되면 일반항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럼 저 주어진 수열의 시그마를 이용해서 P값을 결정하세요. 이런 거 아니야. 그럼 문자 한 개씩 한 개.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AN이 필요한 걸 이용하면 P값이 간단하게 결정된다. 그죠? 답이 지금. 그 다음에 16번. 일단 뭔 거 같아 이거? 그러면 AB 코사인 C 저렇게 되지? 그러면 주어진 조건 지금 보면 이런 식이 하나 성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 A, B, 10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자 처음에 어떤 식을 좀 써야 될 것 같아 이거? J 코사인.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얘가 10의 제곱이지? 그럼 저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지? 요 두 개의 식에서 알 수 있는 거. A, B 코사인. 자 봐.
저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지. 지금 얘를 알잖아. 그럼 뭘 알 수 있지? 이렇게다, 그지? 보자. 그러면 얘네 둘 연립하면 어떻게 연립하는 게 제일 편하지? 조고 빼기. 그러면 얘 빼면 얘랑 얘랑 빼면 뭐 돼? AB 코사인시야? 맞지? 그 다음에 AB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 구하는 게 뭐였지? 100? 구하는 어디서? A. AB. 그럼 AB는 그러면 코사인 C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B 1 빼기 코사인 C 분의 100 이렇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18번. 얘는 두 가지의 풀이가 존재한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할까? 그냥 FM이라고 하나? 정석적인 풀이? 그냥 기본 풀이? 솔리가 뭐예요? 어? 솔리가 뭐예요? 솔루션 1.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쪼개든 저렇게 쪼개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얘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중학교 졸업하면 저거 알 수 있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대각의 합은 180도? 그러면 잡아. 이렇게. 그러면 저 길이도 구할 수 있지. 그러면은 세 변 길이 다 아는 거니까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구할 수 있다. 됐지? 근데 내신이니까 수능 같은 데서 필요 없고 뭐 이런 이런 오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공식이 하나 있어. 이게 삼각형으로 치면 헤론의 공식 같은 거. 원에 내접한 근데 얘는 일단 전제 자체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엔드 내변 길이. 혹시 헤론의 공식은 기억나? 그거. 세변 길이 더해서 뭐? 절반. 절반 해서 그 i를 p라고 하면 루트의 p, p-a, p-b, p-c. 여기서도 내변 길이 이렇게. 그러면 거기까지 S가 아니라 얘 얼마지 지금? 7? 그러면 7이요? 7 얼마야? 잘못 계산했나? 5.5. 얼마예요? 2분의 11 이렇게. 그러면
4 빼면 얼마지? 그 다음에 3 빼면? 그 다음은? 4 빼면 7인가?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얘는 이게 특정 문제에서만 그런 거라서 기본 풀이를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고 얘는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 근데 이거 원넓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와. 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안 읽네. 다시 돌아와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 이런 거 아니겠어? 아무튼 이게 원 넓이 구하는 거면 그냥 이거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 값도 알 수 있고 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뭐 알 수 있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반지름 길이를 알 수 있지. 그냥 답이겠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됐지? 그 다음에 하나 봐. 21번. 얘는 구하라고 한 게 AD 길이잖아. 그리고 요 길이. 그럼 같이 설계해봐. 아유, 저 AD 길이를 구하래. 나보고. 근데 잘 봐. 일단 문제를,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어쨌거나 문제를 읽긴 해야지. 그 전까지는 뭐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뭐 대충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면 저 삼각형 BCD에 대해서만 길이가 3개 주어져 있지. 맞지? 그러면 이런 거야. 잡아. AD를 구하래 나보고. 근데 길이 조건이 주어져 있고 ABC가 저 원에 내접하여 있고 이런 거야. 상황이. 맞지? 그러면 어쨌거나 내가 결국 이 AD 길이를 구하려면 이 ABC 삼각형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정보를 하나 끌어와라 이런 거 아니야? 문제를 읽어보면 맞지? 그럼 잘 봐. 세변 길이가 주어졌어. 이렇게 문제를 찢어서 봐봐. BCD라는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세변 길이가 주어져 있어. 내가 일단 구할 수 있는 게 뭔데? 뭘 없어 이씨. 어느 각에 대해서든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된 거 아니야? 저 각에 대한 걸 구하면 저 삼각형 ABC에 대한 한 각에 대한 삼각 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려고 했더니 개꿀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코사인 세타가 얼마지? 3분의 2루트 사인 세타가 얼마지? 3분의 1. 됐지? 그러면 이제 다시 요 삼각형 으로 와보면 저기 왜 그 반지름 길이가 6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제 알겠다. 그지? 뭘요? 사인 세타분의 AB 너가 지름 1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AB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알 수 있지? 그럼 얘가 4네? 이렇게? 됐다 그지? 여기 AD 길이를 X라고 줄까요? 그러면 그래서 4의 제곱 너는 코사인 법칙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4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x 더하기 3 코사인 3분의 2 루트 2. 이거 뭐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 답을 보면. 이게 답이 너무 더러워요. 어?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답의 형태가 뭐 a 더하기 b 루트 7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건 결국 근해 공식 써야 되는 상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답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쨌거나 문제를 볼 때 주어진 조건이 B, C, D에 대해서 길이 조건 줬고 어쨌거나 A, B, C 삼각형으로 해야 왜냐면 이 삼각형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 원에 내접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길이 조건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저 A, D를 포함한 삼각형을 볼 땐 A, B, C로 봐야 된다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의 길이 조건으로 A, B, C 삼각형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어내야 된다. 근데 주어진 게 변색의 길이인가? 그럼 변색을 가지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코사인 값. 그러면 사인 값도 알 수 있는데 근데 마침 개꿀 코사인 법칙 안 써도 되는 상황.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 이런 거지. 그 다음 17번.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거잖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 일단 이건 기억남? 1차항 개수가 공차였다. 일반항은. 그 다음 등차 수열의 합은 2차항 개수가 2분의 공차다. 그러니까 근데 뭐 단순히 어떤 계산을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꼴로 식을 써서 계산을 하면 되지. 굳이 뭐 2분의 t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내가 공차를 알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베타 n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면 그냥 pn 제곱 플러스 qn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수열학과 일반항 관계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등차 수열에 관해선 여기서 이제 등차 수열 합공식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되는 거죠. 2차항 개수 2분의 4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쓰는 게 뭐지? 이렇게 쓰는 게 첫째 항과 S1은 같다 이런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2차항 개수 2고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반대로 SN이 주어진 상황도 구하세요 이러면 공차 얼마지? 6 S1이 얼마지? 7 저렇게 쓰면 되지 그치? 그 다음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가 기본적으로는 2차 함수의 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지. 공차가 0이면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저 1차 함수인 경우가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잘 없긴 해. 이게 판단성 문제면 가능한데 실제로 어떤 저런 계산 문제를 냈다거나 했을 땐 1차 함수인 경우는 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고 가정하지 말고. 그러면 대박. 저 함수값을 묻는 거잖아. 함수로 내가 생각을 하겠다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점 지나는 2차 함수인 거지.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렇든 대칭성을 사용하는 상황의 입장에선 저 둘은 분류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럴 수는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이차함수가 맞지? 예를 들면 잘 봐. 이런 i라고 쳐봐. x축간의 교점이 0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지. 이러면 뭐가 없어? 대칭성이 없지. 그러면 같은 함수값이 10과 21에서 같다 이렇게 한 거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얘네 둘 더하면 얼마지? 31? 그러면 이런 거 아니겠어? 맞지? 대칭축은 뭐가 아니다. 자연수가 아니다 지금. 그럼 잘 봐.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할래? 15개가 되도록 하래. 그럼 잘 봐. 여기 찍히는 함수값이 S15인 거지. 그러면 S1부터 S15까지는 서로 다른 15개의 값이지. S16부터는 뭐랑 같을 텐데 S15랑 같을 거 아닌가? S17은 S14랑 같겠지. 그럼 답은? 정확히가 답이겠지. 31은 되면 안 돼. 31이 되면 0이라는 값이 등장하잖아. 안 되지. S1이 0이 아니니까 지금. 19번. 뭐 얘는 공부할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거지 그냥 내용 자체가. 어렵다. 아니 닥쳐봐. 예? 즉이요. 즉이요. 이거 이래주면 안 되는 거죠? 나 네이티브야. 내 앞에서 네이티브가 뭐예요? 아이씨. 수열학과 일반항 관계 이런 거지. 너네가 알고 있는 게 뭐지? 수열학과 일반항 관계. SN. 이런 거 아닌가? 맞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지? 첫째 항은 저기선 알 수 없어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모든 데에서 성립 안 하면은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왜 다 위에 걸로 안 돼요? 안 돼요. 왜 N 이상 N이 이르면 안 돼요? 응? N 1이면 안 돼요? 그럼 S0라는 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맨 처음부터 10에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은 되잖아요. 그럼 1부터 되는 거는 그럼 A n 더하기 1이라는 항을 구하게 되잖아. 어쨌거나 그럼 두 번째 항부터 구하게 되잖아. A1을 구해야 돼요? 자 봐. 이렇게는 한데 됐지? 이렇게는 한데 됐지? 근데 예를 들어서 기본 내용을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외우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거. 등차 수열의 합에서 상수항이 있으면 어절시고 없어야 등차 수열의 합이고 상수항이 있으면 어절시고 어절시고. 어절시고.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여기서 일반항 구하는 거 먼저 해봐. 제일 쉬우니까. 등차 수열의 합인 건 알지? 그럼 얘 뭐 되지? 얼마야? 맞아? S1이 2지? 마이너스 2지?
됨? 오. 2분의 공차가 1이니까 공차 2 되지. 자, 저기서 일반항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눠야 된다는 건 알지?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겠어? 1일 때. 이렇게? 어떻게 한 거게? 1대2 데이터. 자 봐. 상성 없애는 잘 봐. 어차피 여기 들어갈 애는 얘랑 같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생각해봐. 얘를 원래 러프하게 구하려면 Sn-Sm-1을 할 거 아니야? 여기도 똑같은 식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Sn에서 Sm-1을 빼면 상수항은 영향을 안 미치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를 구할 때는 얘가 없는 상태에서의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걸로 처리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1런 값이랑 얘 S1이랑 다르지? 그럼 나는 S1을 따라가야 된다. 저게 참인 거니까.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S1 값이 달라서 저 합이 틀어진 거니까. 됐지? 그 다음 여기 SN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잠깐만 이러면 이래서 정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1넣으면 얼마지?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얘는 바로 썼고 얘는 나눠서 썼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뭐지? 있습니다. 제가 연대 얘 구해보면 이렇게 써봐. n제곱에서 n제곱 마이너스를 빼는 거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1 넣으면 얼마지? 2분의 2분의 1. 얘 1 넣으면 얼마지? 2분의 1. 다르지 않지. 그럼 나눠서 쓸 필요 없는 거지. 얘는 여기에 1 넣으면 얼마지? 3분의 2 빼기 얼마야? 2분의 1? 그 자체로 다르겠지 이거. 맞지? 왜 달라요? 해봐. 그럼 이런 거잖아. 얘는 다르지. 그럼 이런 거 아니야? 계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써놓고 해보니까 아 안 나눠도 되는구나. 아 나눠야 되는구나가 아니고 미리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생각해봐. 여기서는 되고 여기서 안 됐던 이유가 뭐야? 확인했던 게 뭐였지? 여기에 1 넣은 값이랑 얘랑 같은지 확인했지. 여기에 1 넣은 값이랑 얘랑 같은지 확인했지. 그러면 일로 돌아와봐. 여기 1 넣은 값이랑 얘랑 같은지 확인했지. 그럼 결론이 뭐지? S0가 제로면 안 나눠도 됨. 그럼 확인. S0가 제로 맞지? 안 나눠도 됨. S0가 제로가 아니지. 나눠야 됨. 일로 와봐 이제. S0 제로지. S0가 제로가 아니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상수항이 있다 없다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라고 해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됐지? 그러면 S0가 제로면 안 나눠도 됨.
첫째 항부터 규칙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 나와. SN이 저렇대. 그때 AN이 등비수열이 되게 하기 위한 K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저게 말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AN이 등비수열이라는 건 무슨 말인데? 첫째 항부터 규칙성이 다 발견된다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야. 됐지? 너네가 알고 있었던 거지만 기억에서 사라진 걸 복귀시켜 준 거야 그냥. 됐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 한 거고 이제 저 19번 문제로 가봐. 그러면 이런 거야. 잡아. 구하는 게 1부터 20번째 한 가지의 합? 뭐 이런 거 있나? 같이 문제를 읽어봐. 구하는 게 합이야. 근데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얘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갈림길을 얘를 이용해서 AN에 관한 식을 얻어야 되는지 이런 거 아니겠어? 근데 생각해봐. 저기서 SN을 바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좀 이상해져요. 그냥 n에다가 20 넣으면 답인 거잖아 저거. 맞지? 그럼 어쨌거나 잘 봐. 여기 SN과 AN이 혼재되어 있는 식이지. 그러면 얘는 를 이용해서 AN에 관한 식으로만 만들든가 SN에 관한 식으로만 만들든가 둘 중 하나의 선택지로 가야 돼. 그럼 당연히 높은 확률의 선택지는 뭐겠어? AN이겠지. 잘 생각해봐. 저걸 SN으로 만들려면 잘 생각해봐. 저 우변에 있는 AN을 1 넣고 2 넣고 3 넣고 땡땡땡 두루 다 넣어야 돼. 그럼 좀 이상해지지 문제가.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저기 n에다가 n 더하기 1 넣은 식을 쓴 거지. 왜? 수열할과 일반항 관계를 쓰려고. 이렇게 저 상태에서 두 개를 빼야 SN이 사라지지. AN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좌변은 뭐가 되지? 4로 묶으면 SN 더하기 1 빼기 SN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변은 AN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AN 제곱 그 다음 2AN 더하기 1 빼기 2AN 상수항 사라지고 이제 보이지 않나? 어느 정도?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렇게. 그럼 뭘로 묶을 수 있어 이거? AN 더하기 1 플러스 AN 이렇게 묶을 수 있지. 그러면 AN 더하기 1 빼기 AN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이지? 이렇게 0 안됨. 이유는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지.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차 수열? 나 첫째 항을 알아야겠어. 그럼 첫째 항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눈으로 풀어봐 이거. A1 제곱 빼기 2A1 빼기 8 그러면 4, 2, 8 그럼 A1은 4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뭐겠어? 그럼 이제 여기서는 선택지가 생겨. 저기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 얘를 이용해서 2분의 A1 더하기 A20 곱하기 20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20 넣으면 그냥 460인 게 보이지. 여기서는 선택의 문제긴 하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SN을 구해서 20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훨씬 간단한 것 같다. 됐지? 그 다음 20번. 잘 생겼어요. 땡기? 얘는 잘 봐. 이거 그 수열의 합 문제라든가 뭐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 문제라든가 여기에 문제는 수열 내용을 몰라서 틀린다가 아니고 그냥 잘 봐. 그 내용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추론 능력, 사고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해결하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수열 내용 같은 거 없어 이거. 잘 봐. 얘 만나도록 하래. 이거부터 할 거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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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본 문제가 아마 평가원 모의고사 할 텐데. 만나래. 그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만난다. 이렇게. 이렇게? 맞지? 그럼 잘 생각해봐. M 값이 AN이야. 됐지? M 값이 AN이야. M 값이 1 이런 거 안 되지. 최소 뭐 이상이어야 돼? 4 이상이어야 되잖아. M 제곱이. 그럼 M 값이 2면 4지? 그 다음에 3이면 얼마지? 뭐가요? 이렇게 하자. N 값으로 하자. 1. 그 다음에 3이면 그 다음에 4면 이렇게 그 다음 5면 그 다음에 6이면 36 9 맞아? 그 다음 7이면 얼마지? 12 맞지? 그 다음에 8이면 그 다음 이제 된 것 같은데 이게 얼마지? 그럼 잘 봐. 이 몇 개 뭐라 해야 돼? 이렇게 해봐. 추론적 발견. 아니 추론적 발견이 더 맞지 않아요?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지. 근데 발견한 거지 추론한 게 아니잖아. 발견이 그거 아니 베이스. A1이 얼마지? A2가 얼마야? A3은 얼마지? 3이 뭐죠? A3 3 여기 있을 거냐? 얼마? 아니? 이렇게 될 거냐? A4는 맞지? A5는 어떻게 되지? 4. 응? 어? 뭐겠지? A6도 얼마?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m의 최소값 찾는 거잖아. n 값이 결정되면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m의 최소 값이 an이라고. 그렇군요.
그러면 자 봐. 이제 보이지? 내가 찾는 n값은 일단 처음에 뭐겠어? 3 여기 있는 거였지? 그 다음은 뭐겠어? 5 그 다음 뭐겠어? 이렇게 됨?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6일 거냐? 네. 그 다음은 뭐겠어? 여기 12니까 12. 잠깐만. 9가 포함돼요. 9 안 되지. 10, 11. AN과 AN 더하기 1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9면 안 되지. 넘어가니까. 9, 10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뭐야? 13, 14, 마지막은 70, 80. 답이겠지 그러면. 이거 뭐 수열 내용 같은 거 있어? 없어요. 그냥 추론 능력일 뿐이야. 그냥 그런 거야. 그 다음에 23번. 얘는 기억이 또 안 나겠지만 너네 옛날에 집합이 시험 범위 이런 시절 집합.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얘 부분 집합이 몇 개지? 공집합 제외하고 15개. A1, A2, A15. 얘네들의 각 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S1부터 S15라고 했을 때 S1 더하기 S2 더하기 땡땡땡 S15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있었지. 75. 저거를 해결할 때 카테고리 분류 자체를 바꿨지. 1이 몇 번, 2가 몇 번, 3이 몇 번, 4가 몇 번 이렇게 같은 거예요. 나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추론의 단서를 얻겠다 이렇게. 이 문제는 출처를 찾아보니까 이거 교과서 문제더라고. 교과서 저 뒤에 탐구 활동 막 이런 거 있지. 철수야 이런 거 한번 구해보자. 영희야, 넌 어떻게 생각해? 뭐 이지랄 하는 거 있잖아. 와. 그럼 생각해봐. 저 두 자릿수잖아. 맨 앞에 1 오는 게 여기에 숫자 넣는 방법의 수만큼 오는 거지. 얘도 몇 개겠어? 네 가지. 그럼 여기에 1, 2가 오는 건 몇 가지씩 있겠어? 왜? 맨 앞에는 뭐가 못 오니까? 0이 못 오니까? 됐다. 맨 앞에 1 또는 2가 오는 거 있지? 그럼 생각해봐. 자 봐. 여기 맨 앞에 1 또는 2가 오는 이 배열 개수는 몇 개야? 여기 셋이니까 이만큼 있겠지? 맞아? 그 다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애들을 생각한다고 쳐봐. 1, 2 어차피 0은 더해도 0이니까 셀 필요 없지. 그럼 제발 셋 몇? 둘. 근데 네. 얘나 똑같지? 그럼 답이지. 지금. 이해됨? 23번은 그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이 22번. 22번 문제는 얘를 뭐 모의고사 볼 때 처음 맞닥뜨리게 되면 추론 문제인데 이게 내신에서 만났을 때는 추론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근데 추론 문제가 아니면 발견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일단 이 조건들을 봤을 때 아무튼 처음 봤다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봐.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 이거 뭐지?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가조건을 봤어. 그러니까 0이라는 함이 없다. 이거 그 함수값 중에 0 없어요. 이런 거 아니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 모르지? 저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직은 문제를 뭐 다 파악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럼 일단 나조건을 가겠지? 나조건을 봤어. 봤더니 bn번째랑 n번째 항의 관계를 줬고 n부터 2n번째 한 가지의 합에 대한 조건을 줬어. 절대값이긴 하지만 근데 이렇다는 거 아닌가? 맞지? 그리고 그럼 얘를 봤을 때 이런 거네. 예를 들어서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절대값의 항은 예를 들어서 a n번째 항이 양수라고 쳐. 그러면 양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그 중간에 뭐는 없어야 돼. 0은 없어야 돼. 항 중에. 그러면 저 가조건이 나한테 말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분류할 걸 줄여준 거야. 왜냐면 너네가 추측해.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0인 거 나네. 저러면 뭐가 되는데? A3이 0인 거지. 가능 불가능? 가능? 자, 이제 가조건과 쟤를 믹스시켜봐. 무슨 결론이 나오지? M은 홀수. 홀수. 그래서 추론. 추론의 결론. 일단 첫 번째. M은 홀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시면 이게 이런 건 있어. 애초에 추론 능력치 자체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도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떠올라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이 새끼처럼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저런 예시를 통해서 추론해 나가는 거라고. 얘가 맨날 그러잖아. 어떻게 알아서 그냥요? 막 이러면서 이러면 뭐 해야 될 것 같아? M은 홀수요. 왜? 그냥 M은 홀수여야 되잖아요. 당연히. 발견적으로 하면 된다. 됐지? 그 다음 이제 저 아이를 분해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K가 M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M 플러스 1 A 2M 마이너스 1 오케이. 아니다. 0이 아니고 얼마야? 128 오케이. 네, M이 홀수래매. 마음에 드는 문자 하나만 생각해 줄래? 알파? 됐지? 절대값이 오라는 거 아니야? 잡아. 알파 마이너스 2 되지? 항들을 일단 써놓으면 절대값은 이따가 일단 해보고. 그럼 제가 얘랑 더하면 얼마지? 6 알파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이웃한 두 항을 추론해봐. 3알파 빼기 1 빼기 2.
그러면 내가 저렇게 해봐. 같은 부호인 거야. 알겠어? 합이 0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네 둘의 합도 0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양수면 얘네들이 음수일 거고 얘네들이 음수면 얘네들이 뭐야? 얘네들이 양수면 음수고 음수면 양수겠지? 됨? 그러면 얘를 어디다가 얘네들을 쭉 더해봐 그냥 일단. 그러면 곱하기 여기 몇 개? 알파. 알파계. 알파계 아니야? 그래요? 얘에서 얘 빼면 알파 빼기 1 아니야? 네. 그럼 알파계 아니야? 그렇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더하면 쟤는 뭐가 되지? A에 3알파 마이너스 1 4알파 마이너스 2 이게 평균 개수 알파 됐지? 그러면 얘도 알파계 맞지? 그럼 잘 봐. 얘가 플러스일지 얘가 마이너스일지 몰라. 그건 맞지? 그러면 얘 얼마지? 둘 중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겠지? 그럼 이렇게 해보고 뭔가 모순이 생기면 부호 바꾸면 되잖아. 아는 거 아니에요? 어? 어차피 공차가 응. 양수라고 나오는 건데. 공차가 공차 자연수구나. 와. 그러면 얘가 플러스야 얘가 플러스야 얘가 플러스야 뒤에 거. 얘가 플러스인 거지? 이렇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그러면 자 이거 2분의 알파 공통이지.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빼면은 차이가 얼마지? 알파. 차이가 알파.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차이가 얼마지? 알파. 보임? 그러면 알파 제곱 D 너가 2의 7승 그럼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2의 홀수승 답이지 그러면. 됐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쓴 건 나중에 또 다시 하겠지만 등차수의 합을 쓸 때 평균 곱하기 개수 이렇게 한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문제의 첫 번째 핵심이 얘일 텐데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됐지?